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 양반댁에 세화라는 규수가 살았습니다. 세화는 19의 이웃마을 김생원이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하여 두 사람은 신방에 들어가 역사적인 첫날 밤을 맞이하였답니다. 이제야 부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구려. 참으로 떨려요, 서방님. 나도 그렇소. 어째 무척이나 떨린다오. 김생원은 손을 떨며 세화의 족두리를 천천히 걷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어여쁜 세화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생원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방님? 그대의 미모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워서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소. 김생원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손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김생원의 허둥거리는 모습에 세화마님은 피식 웃으며 조용히 얼굴을 붉혔습니다. 서방님도 참 부끄럽사와요. 그리고 이제 그대가 아니어요. 부인이라고 불러주셔야지요. 헌데 이제 뭘 어찌해야 하는 거요? 김생원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까지 더듬었답니다. 세화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도 있었지만 살면서 여인의 손도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쑥맥 김생원은 아내의 눈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글 공부를 하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손을 잡아드릴까요? 손을 잡는다고? 아무리 그리하여도 어찌 남정네의 손을 함부로 잡소. 이제 부부인걸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세화마님은 좀 답답한 마음에 김생원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보드라운 세화마님의 손길이 닿자 김생원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화마님은 그런 김생원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지요. 여보,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김생원은 입맞춤을 한 세화마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만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와락 껴안아 이부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뜨거운 숨이 오가고 그윽한 눈으로 마침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세화마님은 마침내 큰일을 치르는구나. 이제야 순결을 꽃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활짝 피우겠구나 하고 생각하여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걸. 김생원은 열심히 입술만 문댈 뿐이지 도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입술만 문댈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문대고 비비고 넣고 흔들어야지요. 아닌 말로 입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김생원은 다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놈의 쑥맥 김생원은 첫날 밤을 어찌 치르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세화마님도 아무것도 몰랐지요. 양반집 여식인 세화마님은 예의 범절은 알아도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은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기야 혼례 전에 어머니께서 부부의 도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요. 헌데 그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망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생원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헌데 도대체 이놈의 물건에 소식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함흥 땅에 보낸 차사가 감감무소식이듯 아무런 기미도 낌새도 낭보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스름한 불빛 속의 신방에서 김생원의 시근덕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있자니 세화마님의 마음도 팍 식고 말았지요. 한편 김생원이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럴까 싶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 것은 아니지요? 아, 아니요. 나는 아주 건강하오. 그저 그저? 오늘 아무래도 혼례도 치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번잡스러웠잖소. 그래서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김생원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금붕어처럼 입만 뻥끗거렸답니다. 이에 세화마님은 부드럽게 김생원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러하면 이는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서방님 말씀대로 저도 좀 피곤하네요. 고맙소 부인. 그리하여 둘의 첫날 밤은 이렇게 찝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두 부부가 워낙 심성이 고와서 특별히 큰 불화 없이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첫날 밤 이후 김생원은 의도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세화마님을 좀 피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에 세화마님은 애가 탔지만 조용히 삭히고만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 전주댁이 식혜를 끓였다며 김생원 댁에 한 동이나 퍼준 날이었습니다. 세화마님은 시원한 식혜가 좋아서 하루 종일 꼴딱꼴딱 많이도 마셨습니다. 애구야, 또 마렵구나. 하루 종일 소피 때문에 변소에 들락날락거리니 거추장스러워 말썽이다. 헌데 너무 마신 탓일까요? 잠깐만 지나도 다시 측간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덕택의 세화마님은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소피를 보러 들락날락거렸답니다. 그런데 맙소사 마침 외출했다가 다시 신호가 온 것입니다. 허나 점잖은 안방마님이 길거리에서 훌러덩 소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침 집에도 거의 왔겠다. 아래에 힘을 잔뜩 주고 엉거주춤하게 대문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별일은 없으셨는지요? 오냐 그래. 좀 비켜보거라. 집에 도착하여서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이제는 정말 제자리에서 지려버릴 정도로 소피가 마려웠습니다. 세화마님은 오금까지 덜덜 떨면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새어나올 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안채의 뒷간까지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안 되겠다. 이러다 아주 큰일 나겠구나. 세화마님은 급한 마음에 결국 아래 것들이 사용하는 바깥 변소로 향했습니다. 뛰지는 못하겠고 아주 이를 꽉 깨물고 종종 걸음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하늘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아이고. 마침내 뒷간에 도착한 마님은 망설임 없이 문을 획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쏴갈겼지요. 한편 마침 그 시각 머슴 억새도 배를 부여잡고 변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거 큰일 나겠구먼. 억새는 점심때 먹은 강된장과 보리밥이 탈이 났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지리게 생긴 판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래 것이고 머슴이라지만 다 큰 사내 놈이 바지에 그대로 쌌다가는 그것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어서 변소로 가야겠다. 늦으면 안 된다. 억새는 괄약근에 모든 정신을 쏟아붓고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아이고야. 헌데 그 순간 억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세화마님이 엉덩이를 훌렁 까고 소피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억새는 두 눈을 부릅뜨고 굳어버렸습니다. 세화마님은 치마를 걷어 올린 채 앉아 있었고 하얗고 보드라운 흡사 도자기처럼 둥그런 엉덩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한 장면이었지요. 죄송합니다요. 죄송합니다요. 억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변소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달달달 떨었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 나불었어. 큰일을 보려고 했는데 큰일을 내불었구나. 억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찌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헌데 주인마님의 희고 보드라운 엉덩이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억새는 머리를 휘저으며 일단 내빼는 것을 택했습니다. 정신이 쏙 나가버린 탓에 마님에게 제대로 사과할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그저 장이 뒤틀려 변소를 찾았을 뿐인데 뜻밖에도 마님과 이런 일을 겪고 말았으니 억새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둥번개가 쳤던 뱃속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천둥번개가 머릿속에서 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억새만큼이나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세화마님이었습니다. 세화마님은 변소 안에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화마님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이를 다 보았는데도 쉽사리 뒷간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머슴억새 얼굴을 도저히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남편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머슴에게 보여버렸는데 말이지요. 없었던 일이다. 이는 전부 없었던 일인 것이야. 세화마님은 이 모든 것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던 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세화마님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머슴억새도 별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허나 이놈이 만약에 다른 하인이나 동네에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주리를 콱 틀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입을 꼬매버려야 하느니라. 어딜 감히 주인마님의 흉을 보려 해. 세화마님은 애써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겨우 변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억새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 세화마님은 억새를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억새가 있는가 싶으면 세화마님이 도리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 탓에 억새는 아주 노심초사하며 불안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세화마님은 억새를 봐도 못 본 척하며 아예 따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뭐란 말이여? 좋은 일이여 나쁜 일이여?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구먼. 마님이 대번에 불러다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할 줄 알았건만 뜻밖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지요. 억새는 오히려 그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마님이 입만 뻥긋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여. 그렇게 날이 지나면서 억새의 불안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혹시 마님이 이를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또에게 고발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김생원 어르신께 이를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닐까? 억새는 세화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혹여나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이 기력이 허하다 하여 세화마님이 삼계탕을 손수 끓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요즘 피곤해 보이시니 내가 직접 삼계탕을 끓여야겠다. 그리하여 한 번도 부엌에 서본 적 없는 세화마님이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 솥앞에 앉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곱게만 자란 탓에 세화마님이 부엌에서 무얼 해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화마님 집안이 더 대단한 덕택에 시어머니도 누구도 세화마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던지라 세화마님은 더더욱 이런 부엌일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 보자.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닭은 언제 넣어야 하나? 그렇게 혼자서 이것저것 고를 싸매는 동안
마침 억새가 장작을 아궁이에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화마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게 숨어버렸지요. 일났다. 하필 여기에 마님이. 억새는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빨리 마님이 자리를 비키셔야 장작을 두고 일을 하는데 저놈의 마님은 꼼짝도 않고 아궁이 손만 보고 있는 겁니다. 헌데 몸을 숙이고 엉덩이를 쭉 빼고 있어서 억새는 자기도 모르게 그때 뒷간에서 있었던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억새는 자기 머리통을 내려치면서 나무랐습니다. 꼴의 남정네라고 어딜 또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망상을 하냐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아궁이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더니 바람을 타고 세화마님의 옷자락에 스르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오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옷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것이죠. 억새는 이를 발견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세화마님은 여전히 솥에 약재를 넣느라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고야 마님.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요. 무어라? 아니, 억새야? 세화마님은 애타는 외침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억새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속이 답답한 마님이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억새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불을 끄지 않으면 마님이 홀라당 다 타버리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억새는 곧바로 겉옷을 훌렁 벗어들고 세화마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이놈, 지금 무엇하는 짓이냐? 세화마님이 우통을 훌러덩 벗고 달려드는 억새를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억새는 그러든 말든 몸을 날려서 옷자락으로 불이 옮겨 붙은 치맛자락을 내려치며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잘 꺼지지 않자 억새는 아예 발로 밟으며 불을 껐지요. 시꺼먼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마님은 연신 기침을 하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억새는 시커먼 검댕이가 묻은 얼굴로 세화마님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세화마님은 억새가 치마에 붙은 불을 꺼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억새의 듬직하고 탄탄 가슴팍에 폭 안겨있던 것도 알았지요. 세화마님은 삽시간에 얼굴이 빨개져서 심지어 귓불까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괜찮다. 나는 괜찮느니라. 정말이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래, 그러니 좀 떨어지거라.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쇳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요. 세화마님은 억새의 가슴팍을 힘없이 밀쳤습니다. 억새는 그제서야 자기 꼬라지를 눈치채고 연신 사과를 하였지요. 허나 세화마님은 억새의 잘 다져진 근육질 몸에 시선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어쩜 이리 사내다울까요? 억새는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옮기고 들어올리느라 아주 옹골찼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됐다. 그러니 이제 물러가거라. 억새는 등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지둥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세화마님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몸이 저리도 단단하구나. 생각지도 못한 순간 억새의 힘센 팔과 뜨거운 체온이 너무 가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세화마님은 수컷의 냄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세화마님은 억새의 사내다움에 반해 매일매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반면 억새는 다른 의미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주 죽을 맛이었지요. 심장이 뛰다 못해 터지게 생겼습니다. 분명 마님을 구해드려서 전에 했던 실수를 무마할 기회였건만 의욕이 지나쳐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어찌된 것이 마님과 엮이기만 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난 이제 끝이요. 한마는 나머슴 억새가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잉.
억새는 이제 마님이 언제 그 일을 문제 삼을지 몰라 늘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당최 언제 나를 부르실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뜸을 들인단 말이여? 고문이여 고문.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머슴들은 모두 쉬러 행랑채로 들어왔지요. 헌데 머슴 하나가 억새를 찾았습니다. 이복의 억새. 마님이 자네를 찾는디? 무엇이여? 마님이 나를? 아니 이놈이 왜 이리 화들짝 놀라고 난리여? 니모 죄졌어? 죄는 무슨,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랴. 나 억새는 딴 건 몰라도 하늘 아래 아주 떳떳한 놈이여. 허이구야. 말이 그렇다는 게지 뭘 그리 역정을 내. 됐으니 마님한테 후딱 가보더라고. 억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오고야만 것이지요. 헌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찌 억새를 부른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포졸들이 억새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도망도 못 가게 말이지요. 억새는 죽상을 하고 마님이 계신 안채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뺄까요? 평생 추노꾼들에게 쫓기는 신세이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내는 그래도 떳떳하다 이 말이여. 억새가 뭔 짓을 저질렀다고 그랴? 내가 뭐 큰 잘못 쳤어. 다 사고여 사고. 억새는 자신을 그리 다독이며 마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마침 김생원은 공무 때문에 출장을 간 상황이라 집안은 다소 적막했습니다. 억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님 방문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마님, 억새 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억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마님 앞에 넙죽 엎드려 바로 절했습니다. 마님, 쇳내가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억새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발 관하로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화마님은 억새를 부르긴 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본디 세화마님은 부엌에서 억새의 단단한 몸을 보고 잠들어 있던 욕구가 깨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한 터였는데 남편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기어코 억새를 불러 독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억새를 불렀건만 억새가 이토록 절박하게 저자세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내답고 억센 머슴 억새가 자기 앞에 서면 이리 나약하게 몸을 사리니 세화마님은 그런 억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다른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래 이놈.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래 잘 들어라. 세화마님은 억새를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나무랐습니다. 내놈. 감히 변소에서 마님이 보리를 보는데 뛰어들어 엉덩이를 엿보고. 아니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부엌에서는 불이 붙었다는 핑계로 마님을 덮쳤겠다. 그건 정말 불이 붙은 것이었습지요. 변명 말거라. 억새는 두 손을 비비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기라면 기고 배를 까라면 까겠습니다요. 아주 마님의 충직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관아에는 데려가지 말아주시옵소서. 세화마님은 억새의 간절한 태도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관아에는 데려가지 않으마.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나. 네? 내 녀석도 내 엉덩이를 구경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도 내 눈 볼기짝을 봐야겠다. 그리고 마님을 덮친 벌로는 회초리로 흠씬 두들겨 주겠노라. 억새는 순간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아무렴 새와마님의 회초리가 포졸들의 곤장보다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낫겠지요. 헌데 갑자기 볼기짝을 회초리로 때리신다니? 당장 엎드려서 엉덩이를 보이거라. 아이고,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이야. 당장 엎드리지 못할까? 결국 억새는 울상을 지으며 바지를 까고 엎드렸습니다. 이에 새와마님은 회초리를 손에 쥐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억새의 울부짖음과 함께 회초리가 엉덩이를 내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와마님의 회초리질이 얼마나 세겠냐고 생각했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지요. 억새는 눈물이 쏙 빠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잘못했사옵니다. 잘못했사옵니다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새와마님은 얼굴엔 단호한 표정을 지었으나 속으로는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억새를 혼내면 혼낼수록 참고 있던 목마름이 서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억새의 볼기짝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았고 새와마님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와마님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 아주 벌을 받으려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구나. 뭐라굽쇼? 내가 분명 바지를 까라고 했지 않았느냐? 당장 내리거라. 새와마님의 명령에 억새는 울먹이면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엎드렸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뭡니까? 떡을 칠 때 사용하는 절구공이 같은 것이 턱하고 바닥에 닿지 뭡니까? 얼마나 크면 엎드렸는데도 바닥에 닿는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무슨 묵직한 물건을 던졌을 때 나는 소리가 났지요. 새와마님은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이제 자제력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새와마님은 온 힘을 다해 회초리를 후려쳤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덜렁덜렁하는 절구공이를 보며 새와마님의 심장도 오르락내리락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한참을 회초리질을 하던 새와마님은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반면 마음속 욕구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득 찼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됐다. 이놈아. 그러면 벌을 받았으니 돌아가 보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허나 만약 이 일을 누군가에게 발설했다가는 회초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억새는 그러고 후다닥 바지를 추스르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새와마님에게 호되게 혼난 억새는 엉덩이가 쓰려서 도통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오래갔지요. 억새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무심결에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아픔의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볼기짝이야. 볼기짝에 아주 불이 났구나. 어이, 억새야. 괜찮냐? 왜 곡소리를 내는겨? 어디 아픈가 배? 너 뭔 일 있었냐? 머슴들의 질문에 억새는 마님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말고 일들이나 혀. 어이구야. 우리 억새 또 똥간에서 끙끙거리다가 다 찢어먹었나 배. 그러게 내가 적당히 처먹으라고 말했자녀. 하여간 망할 놈의 자식이 우리 똥간에 팔아른 니놈 똥일겨. 걸음 주려고 뒷간 비울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알아? 머슴들은 낄낄거리며 억새를 놀렸습니다. 이에 억새는 화가 나기는커녕 도리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엉덩이는 여전히 쓰라리고 욱신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생원은 다시금 용무를 보러 한양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일이 좀 커서 집안 머슴들은 다 같이 따라가야 할 판이었지요. 억새야, 어째 너놈은 안 가는 게냐? 그러게 말여. 왜 니 놈만 안 가는겨?
머슴들의 질문에 억새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자기만 쏙 빠지고 다른 머슴들만 김생원나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낸들 알겠냐? 거 조심해서 다녀오고 오는 길에 선물이나 사오슈. 선물 좋아하네. 거집안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마님도 잘 돌보고. 마님 걱정을 네가 왜 하는겨? 네가 서방이여? 아따, 거놈 갑자기 왜 또 승질이여? 뭘 잘못 처먹었나? 하여간 잘 지내고 있으라이. 그렇게 머슴들은 모두 김생원 나으리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슴들이 단체로 지내는 행랑채가 횡하니 비었지요. 텅 빈 행랑채에서 자리를 펴고 누운 억새는 어쩐지 적적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넓어졌다 보니 아주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잠에 솔솔 빠져드는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이구 누구시오? 억새는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만 들었는데 방 안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세화마님이었습니다. 억새는 깜짝 놀라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어쩐 일로 누추한 곳에 직접 오셨답니까? 몸은 좀 어떠냐? 세화마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억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억새는 내심 움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뜬합니다요,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사실 오늘 서방님께서 머슴들을 모두 데리고 가려 하셨느니라. 헌데 내가 너놈은 몸이 성치 않으니 빼고 가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마님, 송구하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요. 실은 내가 그날 너를 혼내놓고서도 마음이 영 좋지 않았느니라. 볼기짝이 성할 리 없을 터이지. 그래서 내 직접 고약을 가져왔느니라. 세화마님은 그러면서 고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억새는 그저 한박 웃음을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이 이미 예전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니 묵은 체증이 쭉 내려가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내놈 볼기짝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직접 발라주겠느니라. 아이고 마님, 아닙니다요. 쇳내가 스스로 바를 수 있사옵니다. 잔말 말고 엎드려라. 마님,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엎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냐? 억새는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지를 내렸습니다. 세화마님은 조용히 고약을 손끝에 덜어내더니 천천히 억새에 벌겋게 부어오른 볼기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고약이 닿자 억새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프냐? 아, 아닙니다요. 그래, 가만히 있어라. 세화마님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억새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도통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의 침묵 속에서 세화마님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이 슥 내려가더니 돌연 절구공이를 콱 붙잡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붙잡힌 억새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닌 말로 남정네가 그것을 붙잡혔는데 어디 반항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도 못하지요. 이놈아 여기 이거 좀 보거라.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말이냐? 아주 부어도 퉁퉁 부었구나. 이게 다 뭐라는 말이냐? 손에 다 쥐어지지도 않는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부은 것이 아니라. 미련한 소리 말거라. 회초리에 독이 올라 있었나 보구나. 이 불쌍한 것. 열이 올라서 이렇게 뜨겁도 단단한데 내 금방 약을 발라서 처리해주겠다. 세화마님은 그리 말하면서 그대로 억새와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세화마님이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지요. 억새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세화마님을 따라 극락을 오가버렸습니다. 세화마님도 아주 억새를 타고 아주 오르락내리락 별나라를 오갔지요. 그렇게 불같은 밤을 지내고 세화마님은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잔 억새는 그대로 기진맥진하여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억새도 사내였지요. 그 불같은 사랑의 억새도 재미를 봐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새와 마님은 아주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억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새도 좋았습니다. 곱디 고운 새와 마님이랑 재미를 보니 아주 꿈속을 거니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서서히 억새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걸리면 진짜 곤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복의 자네, 또 왜 이리 안색이 창백한겨? 내가 뭐 어떻다고 그러는가? 이놈 자식 저기 우물가에 가서 자네 면상짝이나 한번 보고 말하게. 병이라도 들었나? 아닐세. 아니니까 걱정 말게. 억새는 애써 말을 회피하면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러다가 김생원 나으리에게 들키면 어쩌지. 이번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아닌 말로 빼고 밟고 아주 난리를 쳤는디. 걸렸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억새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웠지요. 새와 마님은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난리를 피우는데 이는 무조건 들통나게 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다가는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려. 이제 방도가 없구먼. 그날 밤 억새는 몰래 보따리를 꾸려 밤중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억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랑채를 찾아보아도 마당을 둘러보아도 억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억새가 어제 저녁 이후로 보이지 않습니다요. 그렇습니다요. 이 녀석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와 마님은 깨달아 버렸지요. 억새 녀석이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새와 마님은 이런 이별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억새는 말없이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새와 마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새와 마님은 억새가 떠난 이후로 몹시 풀이 죽었습니다. 부인, 요즘 어찌 그리도 기운이 없소?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혹시 머슴 하나가 도망을 쳐서 그렇소? 걱정 마시오. 그놈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지. 우리가 그래도 박하게 대하지는 않았잖소.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아니면 혹여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이오? 새와 마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걱정을 하며 새와 마님의 안색을 살피는 주눅든 남편 김생원을 보자 순간 식었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올랐습니다. 새와 마님은 표정을 싹 바뀌더니 시익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묘, 서방님이 큰 실수를 하셨사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소? 말만 해주시오. 내 뭐든 하겠소. 정말 뭐든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내 약조하겠소. 새와 마님은 활을 타오르는 눈으로 남편 김생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생원은 새와 마님에게 붙잡혀서 난생 처음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김생원과 새와 마님은 아주 깨가 쏟아졌습니다. 그 덕에 슬아의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5이나 두었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김생원과 새와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새와 마님이 활활 타는 눈으로 김생원을 보곤 하였지요. 어허, 오늘 밤도 하는 거요? 아묘, 서방님이 뭐든 해주시겠다고 그날 약조하셨잖습니까? 이거 내가 보약이라도 하나 지어 먹어야겠소. 부인 덕에 매일 같이 이리 오르고 저리 오르고 난리를 치니 말이오.
그러면서 김생원과 세화마님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